영업 지원은 자료 취합, 그리고 전파, 그리고 웃는 거, 요거 3개면 끝납니다. 요거 3가지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세상 만들기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 마음으로 장교 출신 또는 뭐 군간부 출신들이 취업할 때 도움되시라고 직무 파헤치기 3번째 시간 영업 지원 직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업 지원 직무는 사실 그 규모가 작은 회사에는 이렇게 영업 지원팀이 별도로 있진 않아요. 못해도 중견기업, 대기업 정도는 있어야 영업본부 안에 영업지원팀이 있어서 영업을 하는 그 영업팀, 현장에서 영업하는 영업팀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100인 미만, 200인 미만,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그 회사의 뭐 스태프서 중에 뭐 경영지원 또는 뭐 총무팀에서 이런 영업지원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영업지원팀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 지원 직무를 좀 한번 해보겠다, 지원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중견기업,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걸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영업 지원 직무의 가장 큰 업무, 주된 업무는 자료 취합입니다. 자료 취합. 취합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영업사원들 또는 영업팀들에 대한 뭐 실적 취합, 그리고 이제 고객 관리 현황, 뭐 영업사원들의 활동 현황, 영업 계획, 뭐 하여튼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취합할 게 너무 많아요. 취합할 게 너무 많은데 이 취합 업무가 또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기한을 안 지켜. 취합을 할 때는 뭐 수시로 하기 때문에 취합을 한 경우가 있고, 또는 뭐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CEO한테 보고를 해야 돼서 정말 이렇게 중요한 보고가 있어서 취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중요한 보고를 앞두고 취합을 하는데 기한을 안 지켜. 그럼 정말 좀 사실 짜증이 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얼굴을 붉히고 막 또 싸우진 않지만 조금 감정이 상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취업 업무를 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친구들은 이제 쟤는 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뭐 이렇게 좀 달라고 해. 자료를 뭐 오늘 15시까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안 와. 17시까지 기다려. 안 와. 18시까지 기다려. 안 와. 19시까지 기다려. 안 와. 20시까지 기다려. 안 와. 그럼 그냥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야근한다고. 그건 좀 잘못되지 않나. 야근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이렇게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할 거를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면 뭐 괜찮은데, 뭐 그냥 그 자료 받으려고 자료를 기다리느라고 야근을 하는 거지. 그럼 그 시간이 조금 무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워낙 이제 인간관계가 일단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시간에 있으면 조금 뭐 냉정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 시간까지 안 주면 너네 건 보고 안 한다. 이 시간까지 안 주면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게 0이 된다. 보고 자료에. 이렇게 좀 단호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영업팀이나 영업 동료들이 그 시간이 안 줬다고 해서 안 줬으니까 끝. 안 줬으니까 보고 안 해. 이렇게 또 하진 않아요. 근데 단호하게 말을 해서 조금 이렇게 도움을 구할 때도 있고, 좀 잘 지켜줘라 라는 의미에서 업무를 그렇게 조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취업을 할 때 이 회사의 시스템이 또 이제 차이를 둬요. 차이가 있죠.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뭐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산이 있으니까 그 전산에서 필요한 자료를 그냥 내가 뽑아 쓰면 돼. 뭐 영업 사원들의 실적, 영업팀의 실적, 그 외에 뭐 현황들을 그냥 전산에서 뽑으면 돼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는 뭐 중견기업이나 뭐 조금 더 규모 작은 회사들은 일일이 다 전화해서 자료 받고 뭐 이렇게 문자로 받고 카톡으로 받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게 되면 아무리 큰 대기업을 좀 가더라도, 야, 지금 시대가 2020년인데 이 일을 이렇게 한다고? 와, 이 업무를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시스템화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회사 가서. 그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합 업무가 이제 주를 이룬다고 했죠. 취합 업무가 이제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군대에서도 하는 지시사항 전파, 뭐, 본부장님 지시사항이나, CEO나, 아니면 뭐, 유관 부서나, 다른 스텝이나, 이렇게 회사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사들 그 부서에서,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본부장님이나 다른 CEO가 이제 전파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전파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업팀에서 영업본부가 그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는 그 방향이 회사의 방향에 맞게끔 할 수 있게. 예.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뭐 이게 A라는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갑자기 오늘 안 되게 됐어. A라는 부분이 지원이 끊겼어. 근데 영업사원들이 이제 고객 만나서 A라는 부분이 지원됩니다, 지원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전파해주고, 알려주고, 교육해주고, 잘 전파가 됐나 확인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주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업무가, 회사는 이제 KPI라는 게 있어요. 뭐 키포인트 인덱스 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핵심 성과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이런 전략기획이나 뭐 기획부서에서 영업본부는 이러이러이러한 지표들을 꼭 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지표들을 내려주는데, 그 지표들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어떤 팀에서는 어떤 지표가 안 되고, 어떤 팀에서는 어떤 지표 좋지만 어떤 거 안 되고, 또 어떤 영업사원은 또 너무 이런 지표들이 안 되고, 이런 지표 관리를 해서 영업본부나 우리 영업팀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그 KPI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업무까지 이제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그거랑 또 이제 잡무로 이제 뭐 영수증, 뭐 영업사원들이 쓰다가 이제 발생한 비용, 영수증 취합,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브루셔, 또 영업 자료, 예, 그리고 뭐 어떤 행정 지원,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영업 지원팀, 아닌 영업 지원하는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지원팀 내에서 또 다른 업무들 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영업 지원팀 안에 또 실제로 영업 지원 업무를 하고, 또 영업 지원팀 안에서도 다른 뭐 기획 업무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있는데, 그거는 일단 패스하고 영업 지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영업 지원팀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업무들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 지원팀에 지원하는 거는 사실 좀 비춥니다. 왜냐면 영업 지원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새로 뽑아서 쓰기보단 이미 이제 우리 회사에서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직무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가기에는 조금 힘들고, 혹시 갔다 하더라도 처음에 적응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영업팀에 있는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불평이 많거든요. 이것 좀 지원해줘라, 이것 좀 해줘라, 이 업무 좀 해줘라. 뭐 해달라는 거 많은데 해주면 또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괜히 좀 투덜투덜 거려. 그렇다고 뭐 얘 인간관계가 막 나쁘진 않아요. 그냥 나쁘진 않은데, 괜히 이제 업무적으로 그렇게 부딪힐 일이 많이 있으니까 신입사원으로 가면 왠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뽑더라도 정말 소수를 뽑기 때문에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괜히 지원했다가 그냥 마음 상할 바에 지원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꼭 내가 영업 지원 직무에 지원 도전하고 싶다 하면 그냥 영업팀으로 가세요. 영업사원으로 입사를 하세요. 뭐 중견이든 대기업이든 영업사원으로 가서 업무를 뭐 1년 정도 하다가 뭐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기회로 영업 지원팀으로 좀 발령을 내달라고 이렇게 면담을 하면, 또 뭐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그런 직무 전환이 또 뭐 순조롭게 되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좀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지원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소서를 써야 되잖아요. 자소서를 쓸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스마트한 느낌으로 전략적 사고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자소서를 써야 됩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군 출신, 단기 자원들도 2년 4개월 복무하면서 1년은 소대장하고 1년은 참모장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모장교 할 때 내가 뭐 육군 규정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현장에서 뭐 클레임이 오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들이 와서 좀 애로할 때 내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줘서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됐었다 라든지, 그리고 내가 숙지한 것들 갖고 교육을 해줘서 현장에서 뭐 이렇게 좀 마찰 없이 업무 수행을 잘했다, 요런 거나, 아니면 뭐 참모장교 시절에 지휘관하고 또 예하 부대에 있는 뭐 말단 병사까지
잘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뭐 시스템을 만들었다. 또는 내가 어떤 가교 역할을 잘 했다. 그래서 지휘관이 운영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부대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내가 역할을 잘 했다. 이런 성과를 냈다.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성과를 내면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나는 이런 교훈을 얻었고 이런 역량을 쌓게 됐다. 그래서 너네 회사에 가면 이 직무에서 이런 거를 내가 여태까지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걸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업무하겠다. 이렇게 좀 쓰면 조금 잘 쓸 수 있고, 이렇게 썼을 때 좋은 게 또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종종 질문을 해요. 우리가 왜 너를 뽑아야 되냐? 우리 회사에서 홍길동 씨를 왜 뽑아야 되죠?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다, 면접에서. 그러면 쓴 대로 대답하면 돼요. 내가 이런 경험을 해서 이런 역량이 있고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채용한 이 직무에서 내가 적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 나를 뽑아야 된다. 내가 뽑히면 이런 거를 해서 성과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되죠. 그래서 자소서 쓸 때 컨셉을 잡고 내가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이 나한테 어떤 교훈을 줬고 그 교훈으로 나의 업무 역량은 뭐가 있고 그 업무 역량은 이런 직무에서 강점으로 발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좀 자소서를 풀어가면, 준비를 하면 면접 가서 좀 힘든 질문이 와도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영업 지원이나 또는 뭐 지원직, 뭐 스텝 부서로 가는 친구들은,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한테 조금 어울릴 것 같아요. 좀 꼼꼼하고,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가 좀 좋아야 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서 여러 가지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좀 좋고 원만하고, 그리고 멘탈이 좀 강해야 돼요.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멘탈이 강한 친구들, 그리고 좀 밝은 사람들, 이런 친구들이 지원 직무에 가면 좀 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